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볼스트리트 저널에서는 49번 유니폼 번호, 그리고 너클볼, 그리고 김병현 선수,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49번 유니폼 번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메이저리그에서는 한동안 49번 하면 너클볼, 이렇게 공식이 될 정도로 너클볼 투수들이 달던 그런 번호가 49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스포츠조선 특파원 시절에 메이저리그를 현장에서 오래 취재를 하면서 박찬호 선수 취재도 많이 했지만 김병현 선수 취재를 가끔 할 때 항상 드는 의문이, 김병현 선수는 왜 49번을 달고 있을까? 제가 주로 박찬호 선수나 다른 선수 취재를 많이 했고 후배 특파원이 김병현 선수를 전담했기 때문에 자주 만날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만나면 또 다른 얘기하고 가다가 까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김병현 선수에게 드디어 물어봤습니다. 김병현 선수 왜 49번을 달게 됐느냐? 아마 콜로라도에서 만나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김병현 선수 역시 무심하고 엉뚱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 애리조나에 갔는데 49번을 주더라고요. 그 후로는 가능하면 계속 49번을 달고 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9번 하면 너클볼 투수의 상징이라는 것을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 그래요? 그런 건 저는 신경 쓰지 않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현과 49번의 인연은 그렇게 너클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런데 재밌게도 김병현 선수가 너클볼 때문에 49번을 포기해야 했던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김병현 선수가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된 적이 있었죠. 당시에 보스턴에는 너클볼 투수로 유명했던 팀 웨이크필드가 있었고, 당연히 웨이크필드는 49번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병현 선수는 49번이 아닌 51번을 달고 보스턴에서 뛰었었고요. 또 콜로라도로 트레이드된 이후에는 49번을 다시 달았었는데, 베테랑이었던 호세 메사 선수가 트레이드 되어 오면서 김병현 선수에게 49번을 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꺼이 주고 또 다른 번호 48번을 달기도 했습니다. 자, 이 너클볼과 49번, 그렇다면 과연 너클볼이 뭔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너클볼은 참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런 구종입니다. 제가 학번 시절 10년 넘게 메이저리그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당시까지만 해도 너클볼 투수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투수들도 많이 경기도 받고 만나보기도 했고, 특히 다저스를 취재할 때는 너클볼 투수이던 톰 캔디오리 선수, 이 선수와 너클볼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질문도 던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클볼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너클, 즉 손가락의 마디를 이용한 아주 독특한 그립으로 공을 잡고 던지는 그런 구종입니다. 우리가 공을 잡는 구종은 여러 가지가 있죠. 풀심, 투심 페스티벌, 커브, 다양한데, 너클볼은 이 손가락 마디, 제가 처음 물어봤을 때 캔디오티가 얘기한 얘기는 중지와 약지인가요? 약지로 공을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이 마디를 이용해서 찍어 누르고 나머지 손가락은 걸쳐서 공을 밀듯이 뿌리는, 이거 잡기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던지는 것이 너클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선수마다 너클볼을 잡는 그립은 전부 다릅니다. 많은 선수들이 보면 검지와 중지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공을 누르고 나머지 손가락을 살짝 받치면서 이렇게 찍고 공을 던지는 그런 그 그립을 이용을 하는 것을 사진이나 여러 가지에서 영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독학으로 너클볼을 배웠다는 현재 SSG 랜더스의 노경훈 투수, 이 노경훈 투수의 그립을 보면 사진에 나오겠지만 전통적인 이 두 가운데 중지와 약지를 이렇게 잡고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경훈 선수가 자주 던지지는 않지만 가끔씩 너클볼을 던졌을 때 타자들이 보여주는 그 경기를 일으키는 듯한 반응을 보면 그런 것도 참 재미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잡아보시면 금방 느끼시겠지만, 이런 그립으로 공을 빠르게 채서 스피드를 내서 던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수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이 실밥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던지기 때문에
스피드를 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거의 밀다시피 공을 던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전이 거의 없는 무회전으로 공이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클볼의 특징은 스피드는 100km 안팎, 100km보다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측 불허의 심한 공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타자를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이게 대기와 또 공기, 바람 뭐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낙하 지점도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고, 그래서 타자는 치기 힘들고 포수는 받기 힘들고 심지어 투수도 제구를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구종이 너클볼이라는 구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너클볼 투수들은 과거에 보면 전담 포수가 있었고요. 또 포수들도 일반적인 포수 미트가 아닌 사이즈가 좀 더 큰 그런 미트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정말 참 신기한 구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클볼 투수 49번, 이 신화와 전통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대부분 야구 역사가들, 전문가들은 너클볼 투수가 49번을 달기 시작한 전통은 호이트 윌헬름 투수라는 호이트 윌헬름부터 시작이 됐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1952년 뉴욕 자이언츠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윌헬름은 정말 발군의 너클볼 투수였다고 합니다. 주로 구원 투수로 뛴 윌헬름이었는데 구원 투수로만 124승을 거둔 그 기록은 여전히 메이저리그 최다승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사상 최초로 200세이브를 돌파한 구원 투수도 윌헬름이었습니다. 게다가 1958년에는 깜짝 선발로 나와서 당시 최강이던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너클볼에 대한 아주 강인한 인상을 처음 심어준 투수가 바로 윌헬름이었는데요. 메이저리그 데뷔 후에 첫 5년간 뉴욕 자이언츠에서 49번을 달고 뛴 것이 너클볼 투수 하면 49번 이렇게 연상이 되는 기원이 됐습니다. 윌헬름은 명예전당에도 들어갔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투수였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선수가 그 후에 팀을 자주 옮깁니다. 무려 10팀을 옮겨다니면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팀을 옮길 때마다 등번호, 유니폼 번호를 계속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선수 생활 21년 동안 실제로 49번을 달았던 것은 초창기 자이언츠에서의 5년뿐이었는데, 그럼에도 49번은 너클볼 투수라는 인상이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은 윌헬름 투수가 당시로서는 정말 늦은 나이인 29살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는데, 무려 49세까지 자신의 처음 등번호였던 49번, 49세까지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윌헬름 투수 이전에도 너클볼 투수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49번을 달았다는 기록은 없고요. 1911년에 루키로 28승을 거뒀던 핏 알렉산더라는 투수가 유명한 너클볼 투수라고 하는데, 당시는 유니폼 번호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죠. 그 이후에 더치 레너드, 조니 니겔링, 윌리 램스델, 로저 울프, 이런 정말 발군의 너클볼 투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했었지만 그 중에도 49번을 단 투수는 없었다네요. 그러니까 윌헬름이 아마 49번의 시작이었던 것이고, 심지어는 또 너클볼 투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필 니크로 선수도 25년 선수 생활 동안 35번을 달고 뛰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클볼 즉 49번 이런 전통이 확립이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야구 전문가들은 찰리 허프 때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윌헬름이 시작을 해서 찰리 허프라는 투수가 정착을 시켰다. 허프 선수는 루키 시절이던 1970년에 49번을 달고 이제 뛰기 시작을 해서 25년 동안 선수 생활 내내 49번을 달고 뛰었습니다. 통산 216승, 216패, 61세이브를 기록한 허프는 박찬호 선수가 뛸 때 다저스 투수 코치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49번을 투수 코치로서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톰 캔디오티 이 선수, 또 팀 웨이크필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투수가 이 49번은 너클볼이라는 전통을 아주 확립을 시켰다고 합니다. 1983년에 데뷔했던 캔디오티는 주로 선발 투수로 뛰면서 5일마다 자신의 그 특유의 춤추는 너클볼을 뽐냈는데요. 그의 유니폼 넘버 49번 역시 너클볼의 상징이 됐습니다. 또 웨이크필드가 데뷔하던 1990년대 초에는 이미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49번 그러면 너클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사실 웨이크필드는 3루수를 보다가 타자로 야수로는 도저히 전망이 어둡다,
장래성이 없다 이렇게 돼서 투수로 변신을 했고 결국은 너클볼 투수로 변신을 했는데요. 마이너리그 있을 때 늘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메이저리그에 가게 되면 난 반드시 49번을 달라고 요청을 할 거야. 그런데 1992년이었죠. 피츠버그에서 드디어 이제 메이저리그에 호출이 됩니다. 사상 최초로. 그래서 클럽하우스에 딱 들어가서 자신의 락커 앞에 딱 갔는데 49번이 달린 유니폼이 쫙 걸려 있었다 그래요. 관계무량 이미 그 당시에 49번은 너클볼 투수의 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너클볼 49번 이런 전통은 점점 메이저리그에서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클볼을 던지는 투수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느리게는 90km대에서 아무리 빨라도 110km가 넘지 않는 이 너클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마치 나비가 그냥 너울 이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다저스 취재 시절에 캔디 오티가 캐치볼을 하는 걸 옆에서 볼 기회가 꽤 있었는데 제가 느낀 느낌은 딱 그거였어요. 나비 너울 그 정도 느리진 않지만 박찬호 선수하고 캐치볼을 캔디 오티가 종종 했었는데 그 공을 잡을 때마다 박찬호 선수가 정말 쩔쩔매면서도 공의 궤적이 너무 예측불허고 또 구속이 너무 느리다고 웃음을 터뜨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파워와 스피드를 앞세우는 현대 야구에서 너클볼은 어찌 보면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어떤 이단의 구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너클볼 투수를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서 아쉬운데요. 일단은 이 너클볼이라는 구종을 마스터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배우려는 투수도 찾아보고 힘들고 게다가 너클볼 투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기를 전수해줄 스승도 찾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참 신비하고 매력적인 너클볼 투수 아마 앞으로는 전설로만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너클볼 투수와 49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